누군가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걸로 대답하면 되나? 2001년 9월 17일에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아마 지금도 살아 있을 거야. 나는 제한적으로만 만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지금을 지속적으로 갱신할 순 없어. 아빠는 작가였어. 듣기로는 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친할아버지도 미술 작업은 아니지만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어. 사진 찍으시고 글 쓰셨다고 알고 있어. 어렸을 때 아빠는 다른 친구들 아빠들처럼 회사 다니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작업하고 작업실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내 아빠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했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빠랑 있는 시간도 더 많을 것 같고. 글쎄? 딱히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떠올려서 말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 애초에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 거지? 내가 너에게 준 뭐라 해야 될까? 이런 피상적인 정보들로는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것도 그렇긴 하지. 예전에 아빠가 쓰던 카메라를 잠깐 받아서 사진을 찍고 다녔던 적이 있어. 어느 날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엄마가 조수석에 타 있었고 난 운전을 하고 있었어. 신호에 걸려서 서 있는데 노을 지는 하늘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지. 셔터를 눌렀을 때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어. 빨리 가야 되니까 엄마한테 카메라를 넘겨주면서 이것 좀 들어줘 라고 램방 했는데 엄마가 방금 되게 아빠 같았다고 하더라고. 글쎄, 어떤 것이 된다는 것, 멈춰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선 난 어떤 것이 된 상태지. 아들로서 규정된 상태의 것. 아무튼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진행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까? 애초에 시간이 뭔데? 꿈에 아빠가 자주 나왔는데 대부분 악몽이었어. 신기한 건 꿈의 레파토리가 거의 다 비슷하다는 점이었어. 꿈에 아빠가 나오면 내가 욕을 막 해? 소리도 지르고. 그러다 깨는 거지. 이게 왜 그런가 싶다가도 깊게 생각하기 싫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다 어느 날에 꿈을 꿨어. 그런데 거기선 내가 욕을 하지 않은 거지. 소리도 안 지르고. 내가 좀 긴 여행을 갔다 온 뒤였는데 아빠가 마중을 나온 거야. 그냥 그러고 깼어. 음, 나는 그냥 일종의 동기화라고 생각해. 사실 꿈을 꿀 때 어떤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감각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잖아. 아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건 결국 현실과 꿈이 은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도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현실처럼 취급하잖아. 기억도 꿈도 결국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내가 성인이 되고 수염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수염이 더 굵고 넓게 나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아침마다 수염 미는 게 귀찮고 이게 또 시간이 은근 많이 들거든. 깎아도 저녁에 다시 까슬까슬하게 나고 면도하고 나면 따끔따끔하고 아빠가 수염이 많이 나서 아마 이건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것 같은데 그러다 언제 한번 귀찮아서 안 밀고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거뭇거뭇하게 수염이 자라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 거야. 얼굴은 엄마를 닮았는데 수염을 기르니까 아빠가 보이고 그런데 수염이 있는 게 또 마냥 이상하지만은 않고 그래서 이건 뭘까 하고 내칭임에 좀 오래 길러봤어. 근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수염을 계속 길러도 결국 내가 아빠가 되진 않더라고. 당연한 건데 사실은 살짝 해방된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 나는 결국 나다. 이런 거였지. 몇 년 전에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빠와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 다시 만났을 때 아빠가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수염도 희끗희끗하고 아무튼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금방 적당히 얘기하게 됐어. 그러다가 할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너가 나중에 내가 죽으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더라고.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어 별로. 난 친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어. 내가 뭐 아빠랑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본인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던 성격은 아니었거든. 많이 보지도 못했고 내가 아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친할아버지도 사진 찍으셨고 글을 쓰셨다. 아빠랑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았다 정도. 아빠가 친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얘기해 주신 일화가 하나 있는데 아빠의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나한텐 증조 할아버지지. 증조 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의 일화인데 증조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글을 쓰시는 걸 싫어하셨대. 그 시절 어르신분들은 자기 자식이 예술한다 그러면 그다지 달가워하시진 않잖아. 그래서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들었어.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서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증조 할아버지 서랍 첫 번째 칸에 친할아버지가 쓰셨던 책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더래. 아빠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왜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솔직하기 힘든 걸까라고. 쉽지 않아. 어쩌면 나는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지금 이 인터뷰를 하면서 바깥에 있는 나와 비슷한 때 또 다른 그런 존재를 상상하는 게 쉽지 않네. 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이어나가고는 있지만 뒤죽박죽이야. 왜 나는 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걸까? 그건 그럴 것 같네. 어쩌면 이해라는 건 계속해서 밖의 것을 마주해야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지, 결국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너를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너와 나뿐이니까. 어쨌든 나는 너를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나를 만들든지 찾든지 해야 하는 것 같아. 너도 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그런 짓들을 해야 하는 것 같고.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진 것들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결국 모든 게 나인 거 아닌가? 그게 여기서 그렇게 중요할까? 음,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좀 더 상상의 나라에를 펼쳐보면 어떨까? 음,
지금 네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한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각자의 시간, 각자의 공간, 어쩌면 각자의 우주에 있는 걸지도 모르는 거지. 역할극을 상상해 보는 거야. 너는 신이고 나는 나의 신을 마주한 작은 존재인 거지. 그럼 이 인터뷰는 뭐가 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신이고 너가 나인 거지. 애초에 인간이 상상하는 신은 대부분 인간을 닮아 있잖아. 그런 의미에선 너나 나나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음, 내가 아빠와 나를 겹쳐보는 것처럼 너와 나의 시간이 교차하면서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순간이 생기는 것 아닐까? 이 우스꽝스럽고 비약적이고 자의적인 역할극에서 사실 너나 나나 무엇이 되든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 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단지 생각을 계속 이어갈 뿐이야. 결국 나도 무언가의 아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나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네.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